네, 안녕하세요. 혹시 딱 한 잔 정도는 혈압에 괜찮지 않을까? 혹은 아니,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던데.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량이라도요. 술을 딱 끊거나 혹은 반대로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혈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에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2025년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심장학회 저널 JAC라고 하죠. 거기에 실린 일본 연구진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여성과 남성에서 소량, 중등도 알코올 섭취 변화 후 혈압이고요. 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과연 혈압에 있어서 안전한 음주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특히 그동안 데이터가 부족했던 여성의 경우는 어떤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술이 혈압을 높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지점, 바로 아주 조금 마시는 건 어떨까라든지 혹은 원래 가볍게 마셨는데 이걸 끊으면 정말 혈압이 내려갈까 하는 부분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여성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었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거의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그런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6만 명이 10년 이상이라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연구 방식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네, 연구진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12년간 일본의 한 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핵심은 이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 때마다 알코올 섭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혈압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같이 추적한 거죠. 자, 첫 번째 그룹은요, 원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습관적 음주자였던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서 다음에 검진 때 술을 완전히 끊은 사람들, 이 그룹하고 계속 술을 마신 사람들, 이 두 그룹의 혈압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이걸 이제 금주 코호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반대입니다. 원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 중에서는 다음에 검진 때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 음주 시작 그룹이죠. 이 그룹하고 계속 술을 안 마신 사람들, 이 두 그룹의 혈압 변화를 비교한 겁니다. 이건 음주 시작 코호트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마시던 사람이 끊었을 때, 또 안 마시던 사람이 마시기 시작했을 때 각각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딱 비교해서 본 거네요. 근데 여기서 술 한 잔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사람마다 잔 크기도 다르고 술 종류도 다를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에서는 표준 1잔이라는 기준을 썼는데요. 이게 순수 알코올량으로 10g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캔맥주 있잖아요. 350ml짜리 그거 한 반 캔 조금 안 되고요. 와인으로는 한 잔 100ml 조금 넘는 정도? 아니면 위스키 한 샷, 한 30ml 정도? 그 정도 양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딱 표준화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섭취량 변화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 SBP라고 하죠. 그리고 이원기 혈압, DBP, 이 변화를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정말 또 다른 강점 중 하나가요. 여성 참가자 비율이 아주 높았다는 점이에요. 금주 코호트에서는 절반 이상 52% 정도가 여성이었고요. 음주 시작 코호트에서는 무려 7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와, 70%요? 정말 높네요. 그렇죠. 덕분에 이제 성별을 따른 차이를 이전 연구들보다 훨씬 신뢰도 높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나이라든지 체중, 흡연 여부, 운동 습관, 식단 같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전부 통계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알코올 섭취량 변화의 영향만 딱 분리해서 보려고 노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결과로 넘어가 보죠. 원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을 때 혈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조금 끊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이 혈압 감소와 뚜렷한 관련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은 마치 우리가 약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더 커지는 것처럼요. 끊는 술의 양이 많을수록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용량 반응 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 용량 반응 관계요? 그러니까 많이 끊으면 끊을수록 효과가 더 컸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루에 표준 1잔, 그러니까 알코올 10g 정도 마시던 습관을 끊었을 때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적으로 약 0.9 mmH 정도 낮아졌습니다. 0.9요? 네, 근데 만약에요.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던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었다면 수축기 혈압 감소폭은 무려 5.6 mmH에 달했습니다. 와, 5.6 mmH면 이건 정말 큰 수치인데요. 거의 혈압약 초기 효과 정도 아닌가요? 그럼 아주 조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반잔, 그 정도 끊는 건 어땠어요? 흥미롭게도요, 하루에 0.5잔에서 1잔 사이,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양이죠. 이 정도를 끊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약 0.4 mmH 정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 정도의 소량 금주만으로도 이완기 혈압이 꽤 뚜렷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됐어요. 물론 하루 0.5잔 미만 아주 적은 양을 끊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주 명확했어요. 끊는 양이 많아질수록 혈압 강화 효과는 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요. 술을 끊었을 때 혈압이 내려가는 경향 자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을 끊는 건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혈압에는 확실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 경우는 어땠을까요? 술을 전혀 안 마시던 사람이 뭐랄까 건강을 위해서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는 경우요. 이 연구가 혹시 그 질문에도 답을 주나요? 네, 정확히 그 가일의 상황, 즉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마시기 시작했을 때의 결과도 분석했습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은 혈압 상승과 뚜렷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이것도 혹시 시작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용량 반응 관계가 나타났어요. 시작하는 알코올량이 많아질수록 혈압 상승 폭도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표준 1잔 정도 마시기 시작했을 때 수축기 혈압은 평균 약 0.8 mmHg 상승했습니다. 만약 하루에 4잔 이상 마시기 시작했다면요. 수축기 혈압은 4.3 mmHg 이상 상승했습니다. 1잔만 마시기 시작해도 혈압이 올라가는군요. 그럼 이것도 아주 조금, 하루에 반잔 정도, 그 정도 시작하는 건 어땠나요? 혹시 그 정도는 괜찮았나요? 하루 0.5잔 미만, 그러니까 아주 소량으로 마시기 시작한 경우에는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혈압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경향도 보이긴 했는데, 연구진은 이게 아마 아주 가끔 마시는 사람, 예를 들어 주일에 미만으로 마시는 분들을 비음주자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0.5잔에서 1잔 사이로 마시기 시작하자마자 수축기 혈압이 약 0.35 mmH 정도 유의미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 양이 늘어날수록 상승폭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음주 시작 그룹에서는 성별에 따른 반응 패턴에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기는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비교적 적은 양, 예를 들어 1잔에서 2잔 정도 마시기 시작해도 혈압 상승이 좀 가파른 경향을 보였고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많은 양, 예를 들어 4잔 이상 마실 때 혈압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결론은 동일합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양이 설령 적다고 하더라도 남녀 모두에게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당히 한 잔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혈압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혹시 술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나요? 저희가 흔히 와인은 좀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폴리페놀 성분 같은 것 때문에 심장에 좋다고도 하고.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 종류는 혈압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요? 맥주든 와인이든 위스키든 상관없이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연구진이 맥주, 와인, 위스키, 사케, 소주 등등 다양한 술 종류별로 나눠서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술을 끊든 비슷한 수준의 혈압 강화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어떤 종류의 술을 마시기 시작하든 비슷한 수준의 혈압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루 일정 기준으로 맥주를 끊었을 때나 마이너스 0.96 SBP, 와인을 끊었을 때 마이너스 0.84 SBP, 위스키를 끊었을 때 마이너스 0.92 SBP, 모두 혈압 감소 효과가 거의 비슷했어요.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와인 속 폴리페놀이니 뭐니 하는 그런 특정 술의 특정 성분이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혈압 변화의 주된 원인은 술의 종류가 아니라 알코올, 즉 에탄올 그 자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알코올 자체가 문제다. 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다른 결과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나 체중 같은 것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요? 전반적으로는 결과가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뭐 50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이게 낮은 편이든 높은 편이든 또 담배를 안 피우든 과거에 피웠든 현재 피우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알코올 섭취량 변화와 혈압 변화 사이의 관계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점은요. 연구 시작 시점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술을 끊거나 시작했을 때 혈압 변화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이미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음주량 조절이 혈압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는 건 뭔가요? 네, 이 연구는 혈압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첫째, 아주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시는 것은 전혀 마시지 않는 것보다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둘째, 술을 끊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게 중요한데 심지어 하루 반잔 정도의 소량만 끊어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끊는 양이 많을수록 효과는 당연히 더 커집니다. 셋째, 반대로 술을 시작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역시 소량이라도 시작하면 혈압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시작하는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넷째, 이러한 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그리고 맥주, 와인, 위스키 등등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알코올 섭취량 그 자체라는 거죠. 와, 이건 그동안 저희가 들어왔던 어떤 건강 권고안들,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하루 두 잔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그런 기준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그런 권고안들은 당시 이용 가능했던 최선의 연구들에 기반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연구 기간이 좀 짧거나 특히 여성 참여자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량 음주의 장기적인 영향, 특히 금주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연구는 정말 대규모 인원을 장기간 추적했고 특히 여성 참여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런 소량의 음주 변화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혈압만 놓고 본다면 어떤 수준이든 음주량을 줄이는 것, 특히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이롭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알코올분해 효소 유전자 같은 걸 이용한 유전 연구 결과들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른바 멘델리안 무작위 배정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들도 알코올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무슨 제2자 곡선 같은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좋은 그런 보호 효과 구간은 없고 그냥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유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니 또 신뢰가 가네요. 네, 즉 마시면 마실수록 혈압과 심혈관 위험은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술을 끊는 것이 설령 아주 가볍게 마시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압 관리를 위한 아주 보편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아까 혈압이 뭐 5.6mm Hg 감소한 경우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수축기 혈압이 단 2mm Hg만 낮아져도 뇌졸중 사망 위험은 10%,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7%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런 혈압 변화들이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알코올 섭취 변화와 혈압의 관계에 대한 이 최신 일본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술의 종류나 성별과 상관없이 혈압에는 적게 마실수록, 아니 아예 마시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쌓여간다면 과연 적당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인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혈압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도 깊은 분석과 통찰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 이야기가 건강한 습관을 고민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